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내일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고스란히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내일은 수수께끼 같은 의미입니다. 아이들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내일이 언제야? 지금이 내일이야? 하지만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내일이 찾아오는 날을 오늘이라고 부르니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내일이 자꾸만 뒷걸음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일을 이야기하죠. 내일 만나자며 다음 약속을 하고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늘 가까이 있는 듯 한 걸음씩 멀어져 갑니다. 가깝지만 먼 시간,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다가오다가 빠르고 조용히 물러나는 시간,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는 오늘입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오늘이 행복한 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시드니 스미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
북한 종합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습니다. 함경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전지역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가끔 구름 많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가끔 눈 또는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적 썰 강수량 내일 함경도 1cm 미만 5mm 미만입니다. 모레 황해도 10에서 40mm입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1에서 5cm, 10에서 40mm입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립니다. 기온은 최저 10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모레 흐리고 비 오는 곳이 있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립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개성, 내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립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립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흐리고 눈 오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 전체 금요일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내일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1에서 2m입니다. 모레와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옵니다. 파고 1에서 2.5m 되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내일 맑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파고는 1에서 2.5m, 모레 저녁과 글피는 1.5에서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오전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1.5에서 2.5m, 모레는 1에서 2.5m, 글피는 0.5에서 1m입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다가 흐립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립니다. 내일 파고 1에서 3m, 모레는 1에서 3.5m, 글피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22편 2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반도 소식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알려주지 않는 북한 동포 여러분들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적으로 전례 없는 밀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를 잇는 새로운 교량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수집된 위성사진을 통해 다리 공사가 착착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공사 부지 주변의 나무와 관목이 제거되고 토지 정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한 쪽에서도 소형 콘크리트 생산 시설이 새로 들어서 본격적인 건설 준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말 얼어붙은 두만강 위로 약 164m의 임시교량이 설치되었는데요. 이는 인력과 장비를 운반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로 보입니다. 다만 3월 들어 두만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임시교량은 대부분 철거했습니다. 현재 두만강에는 철도로 오가는 다리는 있으나 자동차용 교량은 없습니다. 이번 새 교량은 기존 철교보다 강 하류 쪽 약 415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북한 국적자에게 총 9,240건의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8,600여 건이 유학생 비자였고 업무, 인도적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비자 발급 상위 10개국 안에 들었으며 심지어 미국보다도 발급 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지난해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에게는 노동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비자를 통해 위장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 모스크바 타임즈는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유엔 제재를 비판하며 북한 이주 노동자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평양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이 세계의 문화를 개방하겠다는 의지였는지 그날 참가했던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북한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유튜브로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세계 195개국을 모두 방문한 최연소 기록을 세운 남성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25세 청년 캐머런 모피드는 최근 북한 평양 국제마라톤 10km 경주를 완주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여행하는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모피드는 관광객이 아닌 선수 자격으로 북한에 입국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다른 국적을 활용해 지난 6일 열린 평양 국제마라톤에 참가한 것인데요. 그는 5만 명 관중이 모인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터져나오는 아드레날린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며 이번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미친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피드는 어린 시절 유망한 테니스 선수였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운동선수의 길을 접었습니다. 이후 세계 여행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 대학 졸업 후 전 세계 모든 나라 방문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의 계획에도 큰 장애물이 됐었습니다. 북한 국경도 봉쇄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의 195번째 마지막 방문 국가가 됐습니다. 모피드는 나는 여러 기준을 고려했을 때 전 세계를 최연소로 여행한 사람이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모피드는 북한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볼링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모습도 목격을 했다며 예상했던 낡은 건물이나 영양실 쪽 모습은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고 신중하게 덧붙였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저도
마라톤에 참가했던 외국인들의 유튜버로 인해 평양의 마라톤 현장과 그 모습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한 부분만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몇 년 동안 얼마나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곳을 총동원해서 또 정비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만 7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가족과 연락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전혀 아닌 거죠. 서양인이나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 현실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 모습만 보고는 평양이라는 곳에 문화가 마치 일반적인 국가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짜여놓은 시나리오인 거죠. 그곳에서조차 외국인도 이동의 자유가 없었으니까 한정된 곳에서만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북녘의 동포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양 출신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요. 평양에서도 다른 지역을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평양에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이 마치 부유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모두 착각이었고 북한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보니 자신이 살던 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신이 국가라고 여겼던 그곳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라톤을 했었어도 정말 거짓으로 꾸며진 세트장 같은 곳에서 외국인들은 또 그 모습을 담고 그것이 마치 북한의 전부인 것처럼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저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전력도 없어서 보고 싶은 매체도 마음껏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그렇게 비추어지려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께도 이동의 자유가 어서 주어져서 더 많은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땅 그리고 전 세계도 밟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 건국 이념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 강의 시간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건강한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조선을 묻고 있던 종예멍에 신분제도와 가난 및 질병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양반들의 이런 의식구조 때문에 조선은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신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신분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조선시대였던 거죠. 항공업을 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술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나라는 점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을 중시하게 됐던 거죠. 경전의 교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진짜 그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맹자왈 공자왈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쉬운 한글을 놔두고 어려운 한문을 사용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바로 조선의 양반이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야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식해야 양반의 말을 듣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펼쳐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에 모든 문서들이 다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누구나 공부를 하고 누구나 지식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양반의 말을 듣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얕은 수를 써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19세기 후반에 양반들은 맹목적인 사대주의를 신봉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망하고 없는 명나라 황제를 숭배하는 만동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은 명나라 황제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던 게 조선의 양반들이었죠. 그런 이유로 왕의 왕권은 점점점 쇠락해가고 그냥 왕은 허수아비처럼 세워질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으로 말하면 정당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노론, 소론, 남인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노론이 그 조선 후기에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집단이 바로 노론이었어요. 자신들이 권력으로 똘똘똘 뭉친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바로 노론이었죠. 그런 노론의 그런 거점이 됐던 게 바로 서원이었는데 이 서원의 폐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서원에서는 세금도 떼먹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도 이 서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거죠. 이렇게 조선의 양반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그저 거드름을 피우면서 중국 명나라나 숭상하며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존재들이 바로 조선의 양반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나라에 수차례 방문을 하면서 조선의 아름다운 풍광들 이제 그런 것들을 세계에 많이 알린 사람으로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조선을 아름답게 보고 있던 그녀의 눈에 아주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양반이었죠. 그녀는 그의 책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책에 양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반이나 귀족들은 생업을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양반들은 기생충이나 다를 바 없는 계급이다. 한국 관리들은 살아있는 백성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양반은 거드름이나 피울 줄 알았지. 그리고 자기 권리나 내세울 줄 알았지.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이 읽는 논어, 맹자 그런 거를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라는 얘기가 사실 수도 없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글은 글이고 삶은 삶인 그런 이중적인 행태가 바로 조선의 양반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양반들을 떠받치고 있던 한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중인들이었는데요. 중인들은 서얼 출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반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우리가 서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였고 또 역관, 의관, 향리 같은 사람들이 중인의 계급에 속해 있었죠.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전문직이고 고위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의관, 누구나 지금 의사가 되고 싶어 하죠. 또 역관, 동시통역, 또 향리들이라고 표현하면 경찰 공무원, 검찰 공무원, 그러니까 그런 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향리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양반이 되지 못하는 비운으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의 힘으로 떨쳐나가기가 힘들었던 대상들이 바로 중인들이었죠. 또 하나 조선의 계급 중에 하나는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평민인 상민들이었어요. 이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 이 평민들의 삶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여인네들은 집에서 배를 짜거나 이렇게 살림을 하고 농사를 짓는 일들에 참여했고 남자들 역시도 일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일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이게 조선의 일반 평민들의 모습이었죠. 이들에게는 사실은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민이 아니었을 뿐이지 사실은 양반 밑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민들이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모든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5년 4월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만큼 우리의 만남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더 간절히 원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